우리 채널에서는 그동안 피지컬 AI와 VLA, 즉 비전 랭귀지 액션 모델에 대해 자주 다뤄왔습니다. 특히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 모델 아키텍처에 대한 이야기를 많이 했는데요. 어떤 모델은 VLM을 백본으로 쓰고, 어떤 모델은 디퓨전 폴리시를 액션 헤드로 붙이고, 어떤 모델은 시스템2, 시스템1으로 나누고, 또 어떤 모델은 액션 청킹을 통해 여러 스텝의 제어값을 한 번에 예측하기도 했습니다. 물론 명칭과 구조가 조금씩 다르지만 최근에는 점차 유사한 방향으로 수렴하고 있다는 느낌도 들기는 합니다. 그런데 오늘은 조금 다른 이야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어쩌면 모델 구조보다 더 중요할 수도 있는 이야기입니다. 바로 데이터인데요. 피지컬 AI에서 가장 중요하게 다뤄야 할 주제는 결국 로봇이 배울 행동 데이터는 도대체 어디서 얻을까? 입니다. LLM은 인터넷에 있는 텍스트를 대규모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VLM은 이미지와 텍스트상을 대규모로 학습할 수 있었습니다. 그런데 로봇은 조금 다릅니다. 로봇은 어떤 장면을 보고 어떤 목표를 이해한 뒤 실제 물리세계에서 팔을 움직이고 손을 닿고 물체를 밀고 잡고 놓는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그래서 로봇 학습 데이터에는 영상뿐 아니라 로봇의 관절 각도, 손이나 팔의 위치, 힘 또는 접촉 정보, 작업 성공 여부 같은 정보가 함께 들어가야 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개념이 데몬스트레이션입니다. 데몬스트레이션은 말 그대로 시범 데이터입니다. 사람이 어떤 작업을 수행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로봇은 그 시범을 바탕으로 행동을 배웁니다. 이 방식을 보통 이미테이션 러닝, 즉 모방 학습이라고 부릅니다. 모방 학습은 로봇이 처음부터 시행착오만으로 행동을 배우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보여준 예시 행동을 따라하면서 정책을 학습하는 방식입니다. 그런데 이 데몬스트레이션을 모으는 일이 생각보다 어렵습니다. 가장 직접적인 방법은 사람이 실제 로봇을 원격 조작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텔레 오퍼레이션, 즉 원격 조작이라고 부릅니다. 사람이 조이스틱, VR 장비, 리더팔 장치, 외골격 장비 등을 사용해 로봇을 직접 움직이면 로봇은 그때의 카메라 영상과 관절 명령, 관절 상태를 함께 기록할 수 있습니다. 당연히 데이터 품질은 좋습니다. 하지만 문제는 비싸고 느리다는 것입니다. 실제 로봇이 있어야 하고 로봇이 고장나지 않도록 조심해야 하고 작업 하나하나를 사람이 직접 수행해야 합니다. 그래서 최근의 연구들은 이런 질문을 던지기 시작했습니다. 꼭 실제 로봇을 움직여야만 로봇 행동 데이터를 얻을 수 있을까? 사람이 자연스럽게 작업하는 데이터를 로봇이 배울 수 있는 데이터로 바꿀 수는 없을까? 오늘 살펴볼 덱스캡, 에어엑소는 바로 이런 질문에 답하고 있는 대표적인 연구들입니다. 먼저 덱스캡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덱스캡은 손 조작 데이터에 초점을 맞춘 연구입니다. 논문은 덱스캡을 휴대 가능한 핸드 모션 캡처 시스템으로 소개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모션 캡처, 줄여서 모캡은 사람의 움직임을 센서로 측정해 시간 순서의 데이터로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영화나 게임에서 배우의 움직임을 센서로 측정해 시간 순서의 데이터로 기록하는 기술입니다. 영화나 게임에서 배우의 움직임을 캐릭터에 입힐 때 쓰는 기술을 떠올리면 이해하기 쉽습니다. 다만 덱스캡은 엔터테인먼트용 모션 캡처가 아니라 로봇손이 사람의 손 조작을 배울 수 있도록 데이터를 수집하는 시스템입니다. 덱스캡은 손목과 손가락 움직임을 추적하고 동시에 주변 환경의 3D 관측 정보까지 함께 기록합니다. 논문은 덱스캡이 슬램과 전자기장 기반 장갑을 이용해 손목과 손가락 움직임을 추적하고 3D 환경 관측까지 함께 제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슬램은 시뮬테이니어스 로컬라이제이션 매핑의 약자로 센서가 자신의 위치를 추정하면서 동시에 주변 지도를 만드는 기술입니다. 먼저 덱스캡의 피겨 1을 살펴보면 이 연구가 하고 싶은 말이 한 장에 잘 정리되어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에는 사람이 덱스캡 장비를 착용하고 실제 환경에서 물체를 조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이때 수집되는 것은 단순한 동영상이 아닙니다. 사람 손의 움직임, 손목의 위치와 방향, 그리고 주변 환경의 3D 정보가 함께 수집됩니다. 그림의 가운데와 오른쪽으로 가면 이렇게 수집된 사람의 핸드 모캡 데이터가 덱스IL이라는 학습 파이프라인으로 넘어가고 최종적으로 로봇손이 같은 작업을 수행하도록 정책을 학습하는 흐름이 나타납니다. 즉 피겨1의 핵심은 사람이 자연스럽게 손으로 수행한 작업을 어떻게 로봇손의 학습 데이터로 바꿀 것인가입니다. 논문 설명에서도 덱스캡은 인더 와일드 환경에서 고품질 사람손 모션 캡처 데이터와 3D 관측을 수집하고 덱스IL은 이 데이터를 로봇 인바디먼트에 맞게 적응시켜 같은 작업을 수행하는 제어 정책을 학습한다고 설명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인더 와일드는 실제 생활 환경이나 자연스러운 작업 환경에서 데이터를 수집한다는 의미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리고 인바디먼트는 몸의 형태, 즉 로봇의 물리적 구조를 뜻합니다. 사람 손과 로봇 손은 손가락 개수, 관절 범위, 손가락 길이, 움직이는 방식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행동이라도 그대로 복사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덱스캡에서 중요한 개념이 리타게팅입니다. 리타게팅은 사람의 움직임을 로봇의 몸 구조에 맞게 다시 매핑하는 작업입니다. 예를 들어 사람이 컵을 잡을 때 5손가락을 사용했다고 해도 로봇 손이 4손가락 구조라면 그 움직임을 그대로 옮길 수 없습니다. 그래서 사람 손 끝에 3D 위치를 기준으로 로봇 손가락이 그 위치와 최대한 비슷한 접촉을 만들도록 관절 값을 다시 계산해야 합니다. 이때 사용되는 대표적인 방법이 인버스 키네마틱스, 즉 역기구학입니다. 기구학이 관절 각도를 알 때 손끝이 어디로 가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이라면 역기구학은 반대로 손끝이 이 위치에 가려면 관절을 어떻게 움직여야 하는가를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덱스캡의 덱스IL은 이런 리타게팅 과정에서 역기구학을 사용해 사람 손끝 위치를 로봇 손끝 위치와 맞추고 RGBD 관측을 포인트 클라우드 형태로 변환한 뒤 이미테이션 러닝에 사용합니다. 여기서 RGBD는 색상 이미지인 RGB와 깊이 정보인 뎁스를 함께 의미하고 포인트 클라우드는 3D 공간상의 점들의 집합입니다. 쉽게 말해 카메라가 본 장면을 3차원점 데이터로 표현한 것입니다. 덱스캡의 피겨인은 이 데이터가 실제로 어떤 장비를 통해 수집되는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림의 A를 보면 가슴에 착용하는 체스트 하네스가 있고 그 위에 3D 프린팅된 카메라 렉이 올라가 있습니다. 이 렉에는 인텔 리얼센스 L515 라이다 카메라와 3개의 리얼센스 T265 트래킹 카메라가 배치되어 있습니다. L515는 작업 공간의 깊이 정보를 얻기 위한 RGBD 라이다 카메라이고 T265는 손의 위치를 추적하는 데 사용됩니다. 피겨 2앱이는 등 쪽 백팩에 들어가는 인텔 NUC와 파워뱅크를 보여줍니다. 즉, 이 시스템은 사람이 직접 착용하고 이동하면서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는 구조입니다. 피겨 ESC를 보면 T265 카메라들이 처음에는 캘리브레이션을 위해 카메라 렉에 정해진 위치에 있다가 데이터 수집 시에는 손 쪽 마운트로 옮겨져 손바닥 위치를 추적합니다. 손가락 움직임은 로코코 글로브로 기록됩니다. 여기서 캘리브레이션은 여러 센서의 좌표계와 위치 관계를 맞추는 과정입니다. 센서마다 바라보는 기준 좌표가 다르기 때문에 나중에 데이터를 하나로 합치려면 이 카메라에서 본 위치가 실제 세계 좌표에서는 어디인가를 맞춰야 합니다. 피지컬 AI 행동 데이터는 그냥 영상을 많이 찍는다고 만들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이 배울 수 있으려면 영상 속 손의 움직임이 실제 3D 공간에서 어떤 위치와 자세를 가졌는지, 물체와 어떻게 상호작용했는지, 그리고 그 움직임을 로봇 손의 구조로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까지 함께 기록되어야 합니다. 다음으로 볼 연구는 에어엑소입니다. 덱스캡이 손과 손가락의 정교한 조작에 초점을 맞췄다면 에어엑소는 양팔 전체의 움직임, 특히 홀암 매니퓰레이션에 초점을 맞춥니다. 홀암 매니퓰레이션은 손끝만 사용하는 조작이 아니라 팔 전체를 활용하는 조작을 뜻합니다. 사람은 물건을 손으로만 다루지 않습니다. 팔뚝으로 물건을 받치기도 하고 팔꿈치로 문을 밀기도 하고 양팔 전체를 사용해 큰 물체를 옮기기도 합니다. 에어엑소 논문은 이런 홀암 매니퓰레이션을 로봇이 배우려면 엔드 이펙터, 즉 손끝 위치만 기록해서는 부족하고 팔 전체 조인트 레벨 움직임이 필요하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조인트 레벨 컨트롤은 로봇 팔의 각 관절 단위 움직임을 직접 다루는 제어 방식입니다. 에어엑소는 이를 위해 저비용, 휴대형, 적응 가능한 양팔, 외골격 시스템을 제안합니다. 에어엑소의 피겨 1은 이 연구의 전체 철학을 보여주는 그림입니다. 그림에는 에어엑소를 착용한 휴먼 오퍼레이터, 듀얼암 로봇, 텔레 오퍼레이티드 데몬스트레이션, 인더 와일드 데몬스트레이션, 그리고 폴리시 러닝 흐름이 함께 배치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듀얼암 로봇은 양팔 로봇을 의미합니다. 이 그림의 핵심은 에어엑소가 두 가지 방식으로 데이터를 만들 수 있다는 점입니다. 첫 번째는 사람이 에어엑소를 착용하고 실제 로봇을 원격 조작해서 텔레 오퍼레이티드 데몬스트레이션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데이터는 로봇의 실제 관절 명령과 센서 관측이 함께 들어가기 때문에 품질이 좋습니다. 두 번째는 로봇 없이 사람이 에어엑소를 착용한 상태로 실제 환경에서 작업을 수행하면서 인더 와일드 데몬스트레이션을 수집하는 것입니다. 이 방식은 로봇을 계속 붙잡아 두지 않아도 되고 더 자연스럽고 다양한 환경에서 데이터를 많이 모을 수 있습니다. 논문에서는 이 두 가지 종류의 데이터를 함께 사용해서 더 일반적이고 강건한 정책을 학습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사람이 에어엑소를 착용하고 움직이면 그 움직임은 로봇 팔의 관절 구조와 대응되는 형태로 기록됩니다. 다시 말해 사람이 움직인 팔 동작이 나중에 로봇 정책 학습에 쓸 수 있는 액션 데이터로 정리됩니다. 피겨 2로 넘어가면 이 장비가 특정 로봇 하나에만 묶이지 않도록 설계되었다는 점을 보여줍니다. 논문은 에어엑소의 내부 조인트 구조는 표준화하고 로봇 팔 종류에 따라 링키지만 바꾸는 방식으로 여러 로봇 팔에 대응한다고 설명합니다. 여기서 조인트는 관절 부위고 링키지는 관절과 관절을 이어주는 기구적 연결 부위입니다. 피겨 2를 보면 서로 다른 로봇 팔에 맞춰 에어엑소 모델이 달라질 수 있지만 핵심 관절 구조는 유지됩니다. 이를 통해서 데이터 수집 장비가 특정 로봇 하나에만 종속되지 않고 다양한 로봇 플랫폼에 적용 가능한 공통 데이터 수집 구조로 활용 가능함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어서 피겨 3도 한번 살펴보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여기서는 수집된 데이터를 학습에 어떻게 사용하는지를 보여줍니다. 그림의 흐름은 먼저 인더 와일드 데몬스트레이션과 엑소스켈레톤 액션을 로봇 도메인으로 변환해 폴리시를 프리트레인하고 이후 텔레 오퍼레이티드 데몬스트레이션과 로봇 액션으로 파인 튜닝하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도메인은 데이터가 만들어진 환경과 표현 체계를 의미합니다. 사람 착용 장비에서 얻은 데이터는 휴먼 도메인에 가깝고 실제 로봇이 움직이며 얻은 데이터는 로봇 도메인에 가깝습니다. 같은 물체를 짚는다 라는 행동이라도 사람 팔과 로봇 팔은 길이, 관절 범위, 카메라 시점, 접촉 방식이 다릅니다. 그래서 휴먼 도메인 데이터를 로봇 도메인으로 바꿔주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피겨 3의 핵심은 값싼 인더 와일드 데이터를 먼저 사용해 작업의 큰 전략을 배우고 비싼 텔레 오퍼레이션 데이터로 세밀한 로봇 동작을 보정하는 것입니다. 논문 표현으로는 인더 와일드 데이터가 하이 레벨 스트래터지를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고
텔레 오퍼레이티드 데이터가 파인 그레인드 모션을 학습하는 데 도움을 주는 구조입니다. 여기서 피지컬 AI 데이터 확보의 두 번째 원리가 나옵니다. 모든 행동 데이터를 실제 로봇으로만 수집하려고 하면 너무 비쌉니다. 반대로 사람 데이터만 모으면 로봇과의 차이 때문에 바로 쓰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최근 흐름은 값싸고 많은 사람 중심 데이터와 비싸지만 정확한 로봇 중심 데이터를 함께 쓰는 방향으로 가고 있습니다. 에어엑소는 이 사이를 외골격 장비로 연결한 사례입니다. 마지막으로 살펴볼 연구는 에어엑소2입니다. 에어엑소2는 에어엑소의 후속 흐름으로 볼 수 있는데 여기서는 이전 연구에서 한 단계 더 나아가 단순히 사람이 착용한 외골격 데이터를 수집하는 것을 넘어 그 데이터를 수도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변환하는 개념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수도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은 실제 로봇으로 수집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로봇이 수집한 것처럼 보이도록 관측과 행동을 변환한 학습용 데이터를 뜻합니다. 에어엑소2 논문은 텔레 오퍼레이션이 효과적이기는 하지만 비싸고 유연하지 않은 로봇 플랫폼에 의존한다고 지적합니다. 반면 인더 와일드 데몬스트레이션은 비용을 낮추고 확장성을 높일 수 있지만 로봇 데이터와의 도메인 갭이 문제입니다. 그래서 에어엑소2는 여러 어댑터를 사용해 인더 와일드 데몬스트레이션을 로봇 학습에 적합한 수도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바꿉니다. 먼저 피겨 1을 살펴보면서 좀 더 구체적으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피겨 1은 에어엑소2 시스템 전체가 무엇을 하려는지 한 장으로 압축해서 보여주는 개요도입니다. 그림은 크게 왼쪽의 스케일러블 데몬스트레이션 콜렉션과 오른쪽의 제너럴라이저블 폴리시로 나뉩니다. 왼쪽에는 약 $600 수준의 저비용 외골격 장비인 에어엑소2가 배치되어 있고 이 장비를 통해 사람이 실제 환경에서 수행한 인더 와일드 데몬스트레이션을 수집하는 흐름이 나옵니다. 그림 안에는 이 데이터가 RGB 이미지, 뎁스 이미지, 포인트 클라우드를 포함하는 형태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RGB 이미지는 일반 카메라 영상이고 뎁스는 카메라로부터 각 픽셀이 얼마나 떨어져 있는지를 나타내는 깊이 정보이며 포인트 클라우드는 깊이 정보를 3차원 점들의 집합으로 바꾼 공간 데이터입니다. 피겨 1의 가운데에는 비주얼 어댑터스가 놓여 있습니다. 이 부분이 에어엑소2의 핵심 아이디어를 보여줍니다. 사람이 외골격을 착용하고 작업한 원본 데이터에는 사람의 손, 팔, 외골격 장비가 보입니다. 하지만 실제 로봇이 작업할 때 카메라에 보이는 것은 사람 팔이 아니라 로봇 팔입니다. 이 차이를 논문에서는 일종의 비주얼 갭, 즉 시각적 도메인 차이로 봅니다. 비주얼 어댑터는 이 차이를 줄이기 위해 사람이 수행한 인더 와일드 데몬스트레이션을 로봇이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수도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바꿉니다. 여기서 수도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은 실제 로봇으로 직접 수집한 데이터는 아니지만 이미지와 깊이 정보, 행동 좌표가 로봇 학습에 사용할 수 있도록 변환된 가짜 로봇 시연 데이터라고 이해하면 됩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RISE2라는 정책 모델이 놓여 있습니다. 다만 피겨 1에서 RISE2는 세부 구조를 자세히 설명하는 그림이라기보다는 에어엑소2로 만든 수도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이 최종적으로 어떤 정책 학습에 사용되는지를 보여주고 있는 그림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림 안에는 RISE2가 스파스 3D 엔코더, 덴스 2D 엔코더, 스페이셜 얼라이너, 액션 제너레이터로 구성되어 있다고 간단히 표시되어 있습니다. 스파스 3D 엔코더는 포인트 클라우드에서 3차원 공간 구조를 읽는 부분이고 덴스 2D 엔코더는 RGB 이미지에서 물체나 장면의 의미 정보를 읽는 부분입니다. 스페이셜 얼라이너는 2D 이미지 특징과 3D 공간 특징을 같은 좌표 기준에서 맞춰주는 역할을 하고 액션 제너레이터는 이렇게 합쳐진 정보를 바탕으로 로봇의 연속적인 행동을 생성합니다. 즉 이 그림을 통해 에어엑소2로 사람 시연을 저비용으로 많이 수집하고 비주얼 어댑터로 수도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바꾼 뒤 RISE2 정책을 학습하여 실제 양팔 로봇에 제로샷으로 배포하는 전체 흐름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피겨 1을 보겠습니다. 피겨 2의 제목은 오버뷰 오브 더 에어 엑소2 시스템입니다. 이 그림은 에어엑소2가 어떻게 데이터를 수집하고 그 데이터를 어떻게 로봇 도메인으로 변환하는지를 보여주는 시스템 그림입니다. 실제 그림을 보면 왼쪽에는 디몬스트레이션 콜렉션 하드웨어가 있고 오른쪽에는 데몬스트레이션 어댑테이션 과정이 이어집니다. 수집 장비에서 이미지 변환, 이미지 변환에서 깊이 변환, 깊이 변환에서 포인트 클라우드와 행동 변환으로 이어지는 데이터 변환 파이프라인인데요. 하나씩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가장 왼쪽에는 에어엑소2 하드웨어가 그려져 있습니다. 위쪽에는 글로벌 카메라가 있고 가운데에는 사람이 착용하는 엑소 스켈레톤 구조가 있으며 아래에는 모바일 베이스가 있습니다. 글로벌 카메라는 작업 공간 전체를 바라보는 외부 카메라입니다. 모바일 베이스는 장비를 이동 가능한 형태로 만들기 위한 기반 구조입니다. 이 구성 덕분에 사용자는 고정된 로봇 앞에서만 시연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실제 환경에서 외골격을 착용하고 작업 데이터를 수집할 수 있습니다. 논문은 이 장비가 기존 에어엑소보다 더 강한 기계 구조와 개선된 보정을 갖도록 설계되었고 로봇 팔과 1:1 스케일 및 기구학적 동형성, 즉 움직임 구조의 대응성을 유지하도록 만들었다고 설명합니다. 그림의 위쪽에는 이미지 어댑터 흐름이 있습니다. 맨 왼쪽 위에는 인더 와일드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는 사람이 에어엑소2를 착용하고 작업한 실제 카메라 이미지입니다. 이 원본 이미지 안에는 작업 대상뿐 아니라 사람 손과 에어엑소2 장비가 함께 보입니다. 그 오른쪽에는 핸드 마스크와 에어엑소2 마스크가 나옵니다. 여기서 마스크는 이미지에서 특정 대상이 차지하는 픽셀 영역을 표시한 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손이 있는 부분은 핸드 마스크로,
외골격 장비가 있는 부분은 에어 엑소2 마스크로 따로 표시합니다. 논문 설명에 따르면 손 영역은 샘2를 이용해 얻고 에어 엑소2 장비 영역은 에어 엑소2의 관절 인코더 값, 캘리브레이션 결과 조인트 매핑을 이용해 오픈 3D에서 렌더링한 마스크로 얻습니다. 샘2는 이미지나 비디오에서 특정 물체 영역을 분리하는 세그멘테이션 모델이고 오픈 3D는 3차원 기하 구조를 렌더링하거나 처리하는 데 쓰이는 오픈소스 라이브러리입니다. 그 다음 피겨 2에서는 손과 외골격 영역이 표시된 원본 이미지가 마스크드 인더 와일드 이미지로 바뀌고 이어서 프로페인터를 거쳐 인페인티드 이미지가 됩니다. 인페인팅은 이미지의 특정 영역을 지운 뒤 주변 배경과 자연스럽게 이어지도록 빈 부분을 채워 넣는 기술입니다. 여기서는 사람 손과 에어 엑소2 장비가 보이는 영역을 지우고 그 자리를 원래 배경이 있었던 것처럼 복원합니다. 프로페인터는 비디오나 이미지에서 지워진 영역을 자연스럽게 복원하는 인페인팅 모델로 사용됩니다. 즉 2단계는 사람과 외골격이 보이는 시연 이미지에서 사람과 외골격이 제거된 작업 배경 이미지를 만드는 과정이라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끝나면 로봇 팔이 보이지 않는 빈 작업 장면만 남습니다. 그래서 피겨 2의 이미지 어댑터 중간에는 로봇 이미지와 제너레이티드 로봇 이미지가 따로 표시되어 있습니다. 먼저 오픈 3D 렌더러를 통해 로봇의 대략적인 RGBD와 마스크 이미지를 렌더링하고 이후 컨트롤넷 가이디드 스테이블 디퓨전을 사용해 더 자연스러운 로봇 이미지를 생성합니다. 스테이블 디퓨전은 텍스트나 조건 정보를 바탕으로 이미지를 생성하는 확산 모델이고 컨트롤넷은 이미지 생성 과정에서 포즈, 윤곽, 깊이 같은 조건을 더 강하게 반영하도록 도와주는 제어 구조입니다. 여기서는 실제 카메라 장면과 잘 어울리도록 로봇 이미지를 보정해 생성하는 역할을 합니다. 마지막으로 이 제너레이티드 로봇 이미지를 앞서 만든 인페인티드 이미지 위에 합성하면 어댑티드 이미지가 됩니다. 결과적으로 이미지 어댑터는 사람이 작업한 원본 RGB 이미지를 로봇이 같은 작업을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수도 로봇 RGB 이미지로 바꿉니다. 이어서 피겨 2의 아래쪽 흐름은 뎁스 어댑터입니다. 이 부분은 RGB 이미지가 아니라 깊이 정보를 로봇 도메인으로 바꾸는 과정입니다. 맨 왼쪽 아래에는 인더 와일드 뎁스가 있습니다. 이것은 사람이 외골격을 착용하고 작업할 때 수집된 깊이 이미지입니다. 그런데 이 깊이 이미지에도 사람 손과 외골격 장비의 깊이 정보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실제 로봇 학습에 그대로 사용하면 정책은 로봇 팔이 아니라 사람 팔과 외골격의 3D 형태를 보고 학습하게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RGB 이미지와 마찬가지로 깊이 정보에서도 사람과 외골격 영역을 제거하고 그 부분을 적절한 깊이 값으로 복원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피겨 2에는 레퍼런스 뎁스가 등장합니다. 논문 설명에 따르면 레퍼런스 뎁스는 먼저 빈작업 공간의 보편적인 레퍼런스 뎁스를 촬영하고 여기에 데몬스트레이션의 첫 프레임에서 얻은 정적 물체 깊이를 결합해 각 데몬스트레이션에 맞는 레퍼런스 뎁스를 구성합니다. 쉽게 말하면 사람이 가리고 있는 부분을 복원하기 위해 이 장면에서 사람이 없었다면 저 위치의 깊이는 대략 어떠했을까를 알려주는 기준 깊이 맵을 준비하는 것입니다. 이후 이미지 어댑터에서 얻은 손 마스크와 에어 엑소2 마스크를 결합해 컴바인드 마스크를 만들고 이 마스크가 가리키는 사람 관련 영역을 레퍼런스 뎁스로 채워 인페인티드 뎁스를 만듭니다. 그 다음에는 로봇 뎁스가 합쳐지는 흐름이 보입니다. 로봇 뎁스는 로봇 모델을 해당 장면에 렌더링했을 때 얻는 로봇 팔의 깊이 정보입니다. 최종적으로 사람과 외골격 부분이 제거된 인페인티드 뎁스에 로봇 뎁스를 병합하면 어댑티드 뎁스가 됩니다. 따라서 뎁스 어댑터는 사람과 외골격이 포함된 깊이 이미지를 로봇 팔이 포함된 깊이 이미지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RGB 이미지뿐 아니라 3D 공간 정보도 로봇 학습에 맞는 형태로 정렬됩니다. 그리고 그림의 맨 오른쪽에는 오퍼레이션 스페이스 어댑터가 있습니다. 이 부분은 상태와 행동 데이터를 로봇이 사용할 수 있는 좌표계로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그림 안에는 에어 엑소2 조인트가 입력으로 들어가고 에어 엑소2 URDF, 포워드 키네마틱스, 카메라 프로젝션, 캘리브레이션 리절트가 연결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조인트는 외골격 장비의 각 관절 값입니다. URDF는 유니파이드 로봇 디스크립션 포맷의 약자로 로봇이나 장비의 링크, 관절, 좌표계, 기하 구조를 정의하는 파일 형식입니다. 포워드 키네마틱스, 즉 순기구학은 관절 각도를 알고 있을 때 말단부, 즉 엔드 이펙터가 3차원 공간에서 어디에 있고 어떤 자세를 가지는지 계산하는 방법입니다. 오퍼레이션 스페이스 어댑터의 핵심은 에어 엑소2의 관절 인코더로 읽은 값을 먼저 엔드 이펙터 포즈로 바꾸고 다시 글로벌 카메라 코디네이트 기준의 상태와 행동으로 변환한다는 점입니다. 엔드 이펙터 포즈는 로봇 팔 끝, 예를 들어 그리퍼의 위치와 자세를 의미합니다. 글로벌 카메라 코디네이트는 에어 엑소2와 실제 로봇이 공유할 수 있는 공통 좌표계로 사용됩니다. 논문은 모든 스테이트와 액션을 글로벌 카메라 코디네이트로 투영한다고 설명합니다. 이렇게 하면 사람이 외골격으로 수행한 움직임과 실제 로봇이 수행해야 할 움직임을 같은 좌표 기준에서 비교하고 학습할 수 있습니다. 피겨 2의 오른쪽 아래에 표시된 어댑티드 액션즈는 바로 이 과정을 거쳐 만들어진 로봇 학습용 행동 데이터입니다. 결국 한 문장으로 정리하면 에어 엑소2는 사람이 수행한 시연을 로봇 학습에 맞게 바꾸기 위한 세 가지 변환기를 함께 갖춘 시스템입니다. 이미지 어댑터는 RGB 이미지를 로봇이 작업한 것처럼 바꾸고 뎁스 어댑터는 깊이 정보를 로봇 팔이 있는 장면으로 바꾸며 오퍼레이션 스페이스 어댑터는 외골격 관절 값을 로봇이 실행할 수 있는 상태와
행동 좌표로 변환합니다. 이 세 변환이 함께 작동해야 비로소 원본 인 더 와일드 데몬스트레이션이 수도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이 됩니다. 마지막으로 피겨 3도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RISE2의 세부 구조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림의 왼쪽 위에는 컬러 이미지가 있고 이 이미지는 댄스 엔코더로 들어가 세멘틱스 피처 맵을 만듭니다. 세멘틱스 피처 맵은 이미지 안의 픽셀이나 영역이 어떤 물체, 어떤 장면 의미와 관련 있는지를 담은 특징 지도입니다. 예를 들어 컵, 접시, 손잡이, 뚜껑처럼 작업에 중요한 시각적 단서가 여기에 담깁니다. 논문은 이 댄스 엔코더를 다이노 V2 기반으로 구현하고 로라로 파인 튜닝했다고 설명합니다. 다이노 V2는 대규모 이미지 학습을 통해 일반적인 시각 특징을 잘 뽑아내는 파운데이션 모델이고 로라는 큰 모델 전체를 다시 학습하지 않고 일부 저차원 파라미터만 추가로 학습해 효율적으로 적응시키는 방법입니다. 그림의 아래쪽에는 뎁스 이미지가 있고 이 깊이 이미지는 카메라 프로젝션을 거쳐 포인트 클라우드로 변환됩니다. 포인트 클라우드는 3차원 공간상의 점 집합입니다. 이후 이 포인트 클라우드는 스파스 엔코더로 들어가 지오메트릭 피처를 만듭니다. 여기서 스파스라는 말은 모든 픽셀이나 모든 공간을 빽빽하게 처리하는 것이 아니라 중요한 3D 점들을 중심으로 효율적으로 처리한다는 의미입니다. 지오메트릭 피처는 물체가 어디에 있고 표면 구조가 어떻게 생겼고 로봇이 어느 방향으로 접근해야 하는지 같은 공간적 정보를 담습니다. RISE2는 기존 RISE와 달리 스파스 3D 엔코더에서 색상 정보를 제거하고 주로 3D 기하 구조에 집중하도록 설계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림의 가운데를 살펴보면 스페이셜 얼라이너가 있습니다. 이 부분이 RISE2의 중요한 연결 부위입니다. 댄스 엔코더가 만든 2D 세멘틱스 피처와 스파스 엔코더가 만든 3D 지오메트릭 피처는 서로 다른 형태의 정보입니다. 하나는 이미지 평면 위의 의미 정보이고 다른 하나는 3차원 점들의 공간 정보입니다. 스페이셜 얼라이너는 이 둘을 3D 좌표를 기준으로 맞춥니다. 그림 아래쪽에는 M nearest neighbor와 weighted spatial interpolation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M nearest neighbor는 특정 3D 점 주변에서 가장 가까운 M개의 이웃점을 찾는 과정이고 weighted spatial interpolation은 가까운 점의 특징을 더 크게 반영하고 먼 점의 특징은 작게 반영해 특정 위치에 맞는 의미, 특징을 계산하는 방식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 3D 점은 이미지에서 어떤 물체의 의미와 연결되는가를 좌표 기반으로 찾아주는 과정입니다. 그림의 오른쪽에는 액션 제너레이터가 있습니다. 스페이셜 얼라이너를 거쳐 합쳐진 피처는 트랜스포머와 리드 아웃 과정을 지나고 마지막에는 디퓨전 액션 헤드를 통해 로봇 행동으로 변환됩니다. 트랜스포머는 입력된 여러 토큰 사이의 관계를 계산해 중요한 정보를 통합하는 신경망 구조입니다. 디퓨전 액션 헤드는 행동을 한 번에 딱 찍어내기보다 노이즈가 섞인 행동 후보를 점진적으로 정제하면서 더 그럴듯한 행동으로 만들어내는 방식입니다. 논문에서는 이 액션 제너레이터가 액션 청크를 생성한다고 설명합니다. 액션 청크는 한 시점의 행동 하나만 출력하는 것이 아니라 가까운 미래의 여러 스텝 행동을 묶어서 출력하는 방식입니다. 로봇 제어에서는 매 순간 하나씩 행동을 예측하는 것보다 짧은 시간 구간의 행동 묶음을 예측하는 편이 더 안정적일 수 있습니다. 즉 에어 엑소2 논문을 통해서 우리는 저비용 외골격으로 인 더 와일드 데몬스트레이션을 수집하고 비주얼 어댑터로 수도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을 만들고 RISE2 정책을 학습해 실제 로봇의 제로샷으로 배포한다는 큰 그림을 이해할 수 있었습니다. 자, 그러면 오늘 이야기한 내용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피지컬 AI에서 로봇 행동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은 크게 여러 방향으로 발전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일반 영상, 특히 사람이 실제 환경에서 작업하거나 이동하는 영상을 분석해 행동 단서를 뽑아내는 방법입니다. 또 하나는 가상 환경이나 디지털 트윈에서 합성 데이터를 생성해 실제로 모든 상황을 반복 실험하지 않고도 다양한 행동 데이터를 확보하는 방법입니다. 그리고 오늘 자세히 살펴본 것처럼 텔레 오퍼레이션이나 착용형 장비, 실제 로봇을 이용해 직접 행동 데이터를 수집하는 방법도 있습니다. 오늘은 그 중에서도 텔레 오퍼레이션과 착용형 장비 기반 데이터 수집 방법을 중심으로 살펴봤습니다. 덱스캡은 사람 손의 정교한 움직임과 3D 환경 정보를 함께 기록해 로봇 손 조작 데이터로 바꾸는 방식을 보여줬고, 에어 엑소는 양팔 외골격 장비를 통해 실제 로봇 원격 조작 데이터와 사람이 자연스럽게 수행한 인더와일드 데몬스트레이션을 함께 활용하는 방법을 보여줬습니다. 그리고 에어 엑소2는 여기서 한 단계 더 나아가 사람이 수행한 작업 데이터를 로봇이 수행한 것처럼 보이는 수도 로봇 데몬스트레이션으로 변환하는 방향까지 제시했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단순히 데이터를 많이 모으는 것이 아닙니다. 로봇이 실제로 배울 수 있는 형태로 데이터를 정리하고 사람의 행동과 로봇의 행동 사이에 존재하는 차이를 줄이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래서 피지컬 AI 시대의 데이터 확보 경쟁은 단순한 촬영 경쟁이 아니라 센서, 좌표계 정렬, 리타게팅, 비주얼, 어댑테이션, 에피소드 라벨링 같은 기술이 결합된 데이터 파이프라인 경쟁에 가깝다고 하는 것이 맞을 것 같습니다. 이번 영상에서는 텔레 오퍼레이션과 착용형 장비를 중심으로 로봇 행동 데이터를 어떻게 확보하는지 살펴봤습니다. 로봇은 어떤 장면을 보고 어떤 목표를 이해한 뒤 실제 물리세계에서 팔을 움직이고 손을 닫고 물체를 밀고 잡고 놓는 행동을 배워야 합니다. 꼭 로봇을 직접 조작하지 않더라도
일반 영상 속 사람의 움직임에서 어떻게 행동 데이터를 뽑아낼 수 있는지, 그리고 이런 영상 기반 데이터 확보 방식이 피지컬 AI와 VRA 연구에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 한번 자세히 소개해 보겠습니다. 오늘도 긴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앵지 유니버스였습니다.